네, 오늘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 네, 관련해서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.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법무부가 이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? 네, 오늘 법무부가 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.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피의자 국선 변호의 범위를 그 미성년자와 청각장애인, 그다음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의자와 그다음에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가 체포되었을 때로 이제 확대하는 내용인데요. 쉽게 말하면은 그 피의자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. 네, 이렇게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은 뭐 미성년자, 장애인, 그리고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가가 이제 국선 변호인을 지정을 해준다는 거잖아요. 근데 네. 원래는 이게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? 원래 국선 변호라고 하는 것은 재판 단계에서 이제 이런 그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 단계에서 제공이 됐잖아요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선 변호인들은 형사 재판 단계에서 이제 변호를 해주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최근에 도입된 것이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나 구속 적부 심사를 받는 경우도 역시 어찌 보면 그것도 재판이기 때문에 판사 앞에서 이러한 이제 심사를 받을 때에도 국선 변호가 제공되었었는데, 이것의 범위를 이제는 재판 이전에 그 체포되어서 이제 그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도 이제는 국선 변호를 제공하겠다, 지금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것이죠. 관련해서 그럼 법무부는 좀 어떤 입장을 발표했습니까? 네, 법무부는 이제 이 입법 예고를 통해서 그 형사 절차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입장이고요. 또한 이러한 그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, 그 다음에 인수위에 해당하는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중점 추진 과제다라고 발표를 했고, 이러한 피의자 국선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보다 앞선 올 3월경에는 법률구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여전히 그 입법 예고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네. 그런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변호사협회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고요? 네. 그러니까 대한변협에서 오늘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. 그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그 피의자 국선 변호인 제도에 대해서 변협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, 그 이유는 이러한 피의자 국선 변호인 제도의 운영 주체가 그 법률구조공단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법률구조공단이 피의자 국선 변호 제도를 운영할 어떤 주체로는 적합하지 않다. 이런 입장인데요. 그 구체적인 이유는 그 법률구조공단은 그 법무부의 어떤 지휘 감독을 받는 그런 기관인데, 문제는 법무부에 소속된 검찰에서 결국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? 경찰도 검찰의 이제 수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, 그러면 법무부의 소속 기관인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, 또 법무부의 또 이제 기관인 그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를 하는 이러한 것은 결국은 그 변호인의 어떤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담보하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, 이러한 피의자 국선 변호 제도를 그 운영을 법률구조공단이 아니라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. 이런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러면은 그 중립성과 관련해서 또 법무부는 이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보장해 줄 것이다라는 입장 아닙니까? 네,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는 이제 이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더라도 이 피의자 국선 제도를 운영하는 위원회는 별도 위원회고, 그 위원회는 지금 보면은 대법원장과 법무부 장관, 그다음에 대한변협 회장이 각 3인씩 추천을 해서 9명의 그 독립된 위원들이 이 피의자 국선 제도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의자 국선 제도를 어떤 관리하는 기관이 법률구조공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곧 그 소속 변호사들의 어떤 독립성이 침해되지는 않을 것이다. 이러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네.
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? 이와 관련해서 사실 어제 그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이 피의자 국선제도, 다시 말해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심포지엄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심포지엄에서 이제 그 박종우 서울의 회장이 지적을 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뭐냐면은 그 지금 별도의 그 자문위원회, 그러니까 피의자 국선변호 관리위원회가 대법원장과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협이 각 추천하는 3인씩 위원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위원장을 누가 추천을 하냐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또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법무부에서 3명을 위원을 지정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위원장까지도 법무부에서 결국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. 또 어제 심포지엄에서 그 주제 발표를 맡은 박찬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그 교수에 따르면 이게 이러한 어떤 위원회 같은 것들은 이제 교수들이 다양한 위원회에 나가 보면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위원들이 어차피 상임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회의가 한번 있을 때 와서 그러한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러한 회의의 자료, 그 다음에 어떤 그 회의의 의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위원회를 담당하는 그런 사무처에서 주도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바로 지금 법률구조공단이지 않습니까? 결과적으로 법률구조공단의 그 사무직원, 그다음에 그러한 어떤 임원진들이 이 위원회의 어떤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근데 그러한 지적들이 저는 일면 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논란이 좀 팽팽한 만큼 보다 더 구체적인 뭐 도입이라든지 뭐 좀 운영 방안 등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. 오늘 잘 들었습니다.